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문 분석에서 체크할 때 문법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휘 분석기를 만들려고 해도 문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컴파일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문법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마를 하나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 그래마를 지금 설명하는데 C그램마는 이런 생성규칙이 이거 하나하나를 생성규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11줄짜리 생성규칙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 언어는 이런 생성규칙이 대략 2000라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이 되겠죠. 일단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11줄의 생성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휘 분석부터 코드 생성까지를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마가 하나 주어지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그래마로부터 생성되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한 어떤 언어를 하나 줬을 때 이 그래마에 맞는지 틀리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오토마타 시간에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컴파일러 시간에도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일단 한번 그 그래마만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서브 C라는 놈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래마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BNF라는 방법을 썼고요. BNF에는 앵글 브라켓 열고 닫고로 이렇게 쓰면 이것은 non 터미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non 터미널이라는 것은 다른 심볼로 대체될 수 있는 심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앵글 브라켓을 씌운 것들은 다 non 터미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심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심볼에는 non 터미널 심볼하고 터미널 심볼 두 가지밖에 없는데 BNF에서는 터미널 심볼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 앵글 브라켓이 없는 놈이 터미널 심볼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는 앵글 브라켓이 없는 놈이 없죠. 그렇고 그래서 터미널 심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가면 바로 여기에 하나가 있죠. 이퀄이요. 얘는 터미널 심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심볼로 대체되지 않으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라는 놈은 오른쪽과 같다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쫓아가 봐야지 이 내용을 알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 중에 이퀄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뜻이고 오른쪽은 또 뭔지 모르지만 EXP라는 놈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치환문을 지금 제가 그래마로 만들었습니다. 치환문은 뭔지 모르지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있고 이퀄이 오고 뭔지 EXP가 오고 세미콜론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했던 A equal B 더하기 C 세미콜론이라는 얘기 했었죠. 분명히 치환문 맞죠?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아마도 left hand side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qual이 왔으니까 치환연산자 equal을 썼고 EXP가 뭐가 돼야 되냐면 B 더하기 C가 EXP가 되면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본방 얘기한 A equal B 더하기 C 세미콜론은 여기에 맞는 치환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언어를 읽는 것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치환문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equal을 쓰지 않고 점점 equal이라는 놈을 쓰겠다. 이걸 터미널 심볼로 쓰면 그 그래마에서는 반드시 레프트 핸드 사이드랑 아까처럼 변수 A가 오고 equal을 쓰면은 신텍스 에러가 걸리는 것이고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땡땡 먼저 오고 equal 오고 B 더하기 C 세미콜론이 와야 그 그래마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래마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마를 상상하거나 예측해서는 안 되고요. 생성 규칙을 쫓아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두 번째는 치환문을 설명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이제 스타트 심볼인데 결국은
이 서브 C라는 그래프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른쪽에 취합문이 와야 되고 이 취합문은 또 따라가 봤더니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먼저 오고 이퀄이 오고 EXP가 오고 세미콜론이 오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또 그러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뭔지를 알아놔야 되니까 3번에 갔더니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나타나네요. 얘는 뭐라고 돼 있냐? 또 뭔지 모르는데 베리어블이라고 써 있네요. 혹시 여기에 제가 베리어블 그래서 변수를 썼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쫓아가 봐야지 아는 얘기니까 베리어블이라는 걸 쫓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7번에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가봤더니 뭐라고 또 써져 있냐? 또 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IDENT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IDENT를 이제 쫓아가 봤더니 8번에 있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 괄호 열고 앵글 브라켓 레터 그 다음에 or 언더바 괄호 닫고 컨캐티네이션 중괄호 열고 레터 or 디지트 or 언더바 중괄호 닫았네요. 자, 이거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오토마타를 배우신 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간에 이제 컨캐트네이션이 왔고 이 얘기는 첫 번째가 누가 올 수 있느냐? 첫 번째 글자가 뭔지 모르는데 레터가 오거나 언더바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IDENT라는 놈은 레터가 오거나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럼 레터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뭐가 될 수 있는지 10번을 가봤더니 레터는 A이거나 B이거나 해서 Z까지 영문자, 소문자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하거나 그런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아니면 언더바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변수를 얘기하라고 지금 쭉 나왔더니 변수 얘기를 하면서 IDNT 식별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변수 만드는 방법이 뭐였었느냐? 첫자가 어떻게 됐어요? 영문자, 대문자 A부터 Z이거나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바로 지금 요 놈을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이 그래머에서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네요. 그죠? 만약에 요 레터가 여기 뒤이어서 or 영문자, 대문자 A, or 라지 B, or 해서 Z까지 써져 있다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대문자 A부터 Z이거나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런 의미로 바뀌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머에서는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컨캐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얘들이 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반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의 횟수는 요 밑에가 0번부터 무한번까지를 쓸 때는 지금처럼 아무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0번부터 무한번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놈을 0번 반복하면 IDNT는 뭐가 되느냐? 영문자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소문자 한자로 구성된 A거나 B거나 해서 Z이거나 언더바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끝나도 IDNT에 맞고 식별자 혹은 변수에 맞고요. 아니면 두 번째 자는 바로 이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얘는 letter이거나 digit이거나 언더바로 된대요. 자,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아까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언어에서는 아까 첫 자는 영문자, 대문자 A부터 Z이거나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똑같이 영문자, 대문자 A부터 Z이거나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이거나 언더바로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자부터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바로 요 놈이 그 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 영문자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구나. 이 그래머에서는 그 의미만 다를 뿐 여러분들이 시연에서 사용하는 식별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중에 letter니까 아까처럼 영문자 A부터 Z이거나 디지트를 쫓아가 봤더니 11번에 0에서부터 9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숫자 0에서 9이거나 언더바로 두 번째 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별자 혹은 변수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쫓아와 봤더니 결국은 어떤 뜻이냐?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는 뭐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식별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설명대로요. 식별자인데 첫 자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언더바가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0에서 9이거나 그 다음에 언더바가 오면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이 온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equal이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EXP가 와야 된다는데 EXP가 그럼 뭘 뜻하는지를 쫓아가야 되니까 4번 생성규칙을 갖더니 있네요. 자, EXP는 EXP가 뭔지 잘 몰라요. EXP 더하기 텀이 오거나 EXP 마이너스 텀이 오거나 텀이 올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터미널 심볼 중에 더하기 연산자를 썼고요. 빼기 연산자를 썼다는 거죠. 자, 이 EXP 안에는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를 쓸 수 있고 EXP나 텀을 이제 알아내면 이 사이에 뭐가 올 수 있는 건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텀을 이제 쫓아가 보면 텀은 텀 곱하기 팩터이거나 텀 나누기 팩터이거나 팩터로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텀에는 뭘 쓸 수 있느냐?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자,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오토마타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이 그래마를 앰비규어스한 그래마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앰비규어스한 그래마를 언앰비규어스한 그래마로 애매모호하지 않은 그래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산술식의 경우, 지금 이게 산술식이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왼쪽 결합법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4번, 5번 줄을 보면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결합법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곱하기 연산자하고 나누기 연산자가 더하기하고 빼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두 번째는 더하기 연산자는 왼쪽 결합법칙을 하고 있고 빼기도 왼쪽 결합법칙, 곱하기도 왼쪽 결합법칙, 나누기도 왼쪽 결합법칙 한다는 가정을 주면 바로 지금 익스프레션에서 4번, 5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4번, 5번을 가지면 우리가 했던 B 더하기 C가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B 더하기 C가 되려고 그러면 EXP는 요놈이 되면 되죠. 더하기는 맞췄고요. EXP 대신에 B가 될 수 있으면 되고 텀 대신에 C가 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EXP를 봤더니 이렇게 해서 텀으로 갈 수 있고요. 텀은 이렇게 해서 팩터로 가고요. 팩터는 가봤더니 베리어블이 되고요. 아까 설명은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은 봤더니 아이덴티에서 아까 설명은 요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놈의 B로 쓴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하기 텀은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마찬가지 텀은 EXP는 텀이 되고 텀은 다시 팩터가 되고 팩터는 베리어블이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C가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썼던 A equal B 더하기 C 중에 B 더하기 C는 EXP에 맞는 문장이 지금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 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산술식을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는 식이고요. 연산자는 사칙 연산자를 다 쓰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결합법칙은 사칙 연산자가 모두 다 왼쪽 결합법칙 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마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뭐를 더 쓸 수 있냐면 아까처럼 팩트에 가보면 요놈에 가보면 베리어블 그냥 변수가 와도 되지만 아니면 뭐가 올 수 있어요? 넘버가 와도 되네요. 넘버는 여기 가면 디지트고요. 디지트는 0번부터 무한번 방법이죠. 디지트는 0에서 9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정수형 상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디지트 처음에 예를 들어 1을 하나 택하고
두 번째 반복할 때 2를 택하고 세 번째 반복할 때 5를 택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1, 2, 5, 1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수형 상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변수가 오거나 식별자가 오거나 정수형 상수가 오거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괄호가 오고요. exp 괄호 닫고가 온대요. 그럼 아까 여기에 있던 산수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뭘 바깥에다 써요? 괄호 열고 닫고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2 더하기 괄호 열고 3 곱하기 4 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죠.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마에서는 지금 그런 식들을 오른쪽에다 쓸 수 있고요. 왼쪽은 변수를 쓰고 식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문장들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래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래마의 의미를 알아내야 되고요. 이 그래마를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한 얘기들인데 지금 요 내용 아까 따라오면 어떤 내용이 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2개 써놨는데요. 2개 중에 1개만 여기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쫓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합문 중에 아주 간단한 취합문 요놈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는 좀 복잡한데 어쨌간에 이 우리 책에서 전체적으로 예제를 쓸 때 그 문장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예제 2.2는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제 2.1이 이렇게 써 있네요. 취합문 ni equal 괄호 열고 po-60 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주어진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확인해 달래요. 자, 이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래마가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면 컴파일러한테 어떻게 해요? 이놈이 첫 번째 맞게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알아내고 그 다음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머신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를 출력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놈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뭐부터 하느냐? 어휘 분석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이놈을 읽어서 첫 번째는 식별자를 썼네. 치환 연산자 이퀄 썼네. 괄호 열고 썼네. PO 썼네. 빼기 연산자 정수형 상수 60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썼네라고 첫 번째 구분을 해놔야 되고요. 그렇게 구분해낸 거 가지고 아까처럼 이 그래마에 맞는지를 이제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유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유도도 좌단 유도하고 우단 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그래마에 맞는지 틀린지는 유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는 컴파일러에서는 유도를 통하지 않고 리듀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듀스 방법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유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 구현할 때는 이것보다 효율이 좋은 리듀스를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좌단 유도하고 우단 유도가 있는데 좌단 유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성규칙의 왼쪽을 오른쪽으로 대체하면서 가장 왼쪽 기호부터 유도하는 것입니다. 좌단 유도는요. left most니까 가장 왼쪽 거부터 유도를 계속 해나가는 뜻이고요. 우단 유도는 가장 오른쪽부터 해나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 그래마로부터 이제 첫 번째 이게 스타트 심볼인데 서브 C부터 출발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브 C라는 놈은 아까 했던 대로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치환된다고 썼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유도를 하면 서브 C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유도가 됐습니다. 이것 대신에 요놈이 생긴 거죠. 얘들이 계속 가서 아까처럼 ni equal 괄호 열고 po-60 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나타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놈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굴 적용했느냐?
생성규칙 1번 적용했답니다. 여기 번호가 있죠. 1번부터 11번 생성규칙 중에 1번을 적용하면 좌단 유도에서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놈도 유도할 놈을 봤더니 요거 하나죠. 그래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유도하면 되는데 그 문법에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는 바로 이렇게 유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유도를 하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는 left hand side equal exp 세미콜론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규칙 2번을 적용했고요. 자, 이놈들 중에 또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왼쪽 거부터 다시 말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건 non-terminal 심볼을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non-terminal 심볼이 위에서는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봤더니 두 개가 생겼죠. 이 둘 중에 가장 왼쪽 거부터 하면 좌단 유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오른쪽 거부터 하면 우단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좌단 유도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느냐? left hand side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left hand side를 갔더니 아까 그램마에서 봤더니 생성규칙 3번에 갔더니 누굴로 유도가 돼요? variable로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variable로 유도를 시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생성규칙 3번 적용했고요. 다시 여기서 봤더니 유도될 놈이 variable하고 exp가 있죠. 더 왼쪽에 있는 놈은 variable이에요. 좌단 유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번 좌단 유도로 시작하면 끝까지 좌단 유도예요. 한번 우단 유도로 시작하면 끝까지 우단 유도를 해야지 유도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좌단 유도를 하다가 우단 유도로 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베리어블 좌단 유도하라고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또 쫓아가 봤더니 베리어블은 7번 생성 규칙에 의하면 IDNT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IDNT로 유도를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야 되고요. 생성 규칙은 7번을 적용했죠. 자, 아직도 지금 두 개가 계속 살아있죠. 그 중에 누구 한다고요? IDNT 하라고 했으니까 IDNT를 쫓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8번에 있네요. 자, 8번에 IDNT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전체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명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 내용은 어떤 거 있느냐. 레터가 오거나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레터나 디지트나 언더바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었고 0번부터 무한번까지 반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제가 뭐죠? 그래서 왼쪽에 요놈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야 되죠. equal exp 세미콜론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좌단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 누구를 적용했느냐? 생성규칙 8번을 적용했고요. 자, 여기 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non-terminal이 여러 개가 있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왼쪽 것부터 하라니까 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얘 아니면 언더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처럼 이것들 중에 만약에 이 취합문이 언더바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 둘 중에 언더바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N자로 시작했으니까 언더바는 아니죠. 그러면 언더바는 아니니까 레터야지만이 된다는 뜻이니까 레터로부터 먼저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터를 가지고 처음에 유도를 하려고 봤더니 레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A부터 Z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읽은 글자가 누구예요? N자가 있는 거죠. A부터 Z 안에 N자가 있죠. 그래서 N으로 유도를 시켰고요. 그러면 어디가 끝났느냐? 요만큼이 끝난 거죠. 그런 다음 누가 와요? 레터 or digit or 언더바가 오면 되죠. 요만큼이 따로 왔고요. 그 다음에 equal이 왔고 exp가 왔고 세미콜론이 오면 되죠. 생성규칙 10번을 적용했고요. 자, 이번엔 또 누구 하면 돼요? 얘나 얘나 얘를 하면 되죠. 두 번째 글자를 읽었더니 I자죠.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니네요. 언더바니까.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아까 의미상으로 레터는 영문자였었고
digit는 숫자 0에서 9였었죠. 자, 두 번째 자 i를 읽었더니 누가 해당이 돼요? letter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let A부터 Z 중에 I자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I를 만들었고요. 그럼 요까지를 대응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아까처럼 0번부터 무한번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3자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더할 거고요. 4자짜리가 나오면 2번 더 더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글자는 2자짜리로 되어 있는 식별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I까지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된다고 하냐면 equal이 왔냐고 물어보네요. 봤더니 equal이 왔고요. 여기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 EXP가 오고 세미콜론이 온다 그랬죠. 여기 문장을 봤더니 괄호 열고 뭐 괄호 닫고 다음에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은 끝에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EXP라는 놈이 괄호 열고 PO 빼기 60 괄호 닫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놈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제 EXP를 유도를 하면 됩니다. 요 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이 내용을 눈으로 쭉 보니까 사실은 컴파일러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부터 읽어가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마이너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니까 아까처럼 어디를 하냐면 EXP 중에 얘는 안 맞는 거죠. 더하기는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를 EXP 빼기 텀으로 유도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틀렸네요. 아까 입력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저희 식별자가 온 게 아니라 괄호가 왔었죠. 괄호 열고 가요. 그러면 요 EXP가 괄호 열고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괄호 열고가 없죠. 얘도 괄호 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나 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유도를 하느냐? 텀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고요. 텀까지 유도를 했죠. 아직 텀도 괄호 열고가 안 만난 거죠. 괄호 열고를 지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텀이 나타났으니까 얘도 괄호 열고가 누가 있나 봤더니 얘는 아니라고 하고요. 얘도 없고요. 그러면 얘밖에는 일단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팩트로 다시 유도를 합니다. 요 놈이 팩트로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바뀌었고요. 오른쪽은 계속 생성 규칙을 몇 번을 적용했는지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팩트만 나타나 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괄호 열고 뭐 어떤 식이 나타나 있잖아요. 자, 팩트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팩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수이거나 아까 괄호 열고가 아니죠. 넘버이거나 이것도 아니죠. 여기 봤더니 괄호 열고하고 매칭이 되네요. 그러면 팩터는 괄호 열고 뭔지 모르지만 EXP 그 다음에 괄호 닫고를 써야 되죠. 이걸로 유도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괄호 열고 EXP 괄호 닫고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던 이제 터미널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맞췄죠. 자, 여기 전체 식에서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맞췄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EXP로 PO-60만 생성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놈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또 쫓아가 보면 자, EXP를 이제 쫓아갑니다. 지금처럼 EXP는 PO-60으로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EXP에서 마이너스식이 있는 놈을 찾아가려고 하면 자, 이 중에 얘는 안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바로 EXP를 EXP 마이너스 텀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됐죠. EXP 마이너스 텀으로요. 자, 여기서도 논터미널이 두 개가 됐죠. 어디부터 한다고요? 왼쪽부터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까지 만들었으니까 EXP로부터는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P5를요. 그 다음에 텀으로부터는 60을 만들면 되죠. 그 작업을 이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XP로부터 지금처럼 P5를 만들어가는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랜마를 쫓아가야죠. 요 텀으로부터 그 P5를 만들라고 하니까
얘를 쓰면 곱하기니까 안 나타나죠. 얘는 나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팩터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텀을 팩터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똑같아야 되고요. 자, 이 팩터도 마찬가지로 FPO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팩터를 PO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괄호는 안 되죠. 숫자 0에서 9냐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요. 베리어블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팩터를 다시 베리어블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 베리어블로부터 PO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이미 만들어 본 얘기입니다. 베리어블로부터 PO를 만드니까 첫 번째는 베리어블을 IDNT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IDNT로 유도가 됐고요. IDNT에 가면 아까 변수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요놈이 나타나죠. 바로 요놈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IDNT를 바로 이렇게 유도를 시켰고요. 요거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램마 있는 거. 나머지는 그대로 썼고요. 자, 요놈을 가지고 이제 PO를 만들면 되죠. 아까처럼 하는 겁니다. 요 레터를 가지고 P자 만들면 나머지 요것만 쓰면 되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레터, 디지트, 언더바인데 두 번째 자를 봤더니 O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럼 또 레터로부터 O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요놈을 끝나는 거죠. 그러면 괄호 열고 PO 마이너스 텀 괄호 닫고 세미콜론 요까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PO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텀으로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60만 생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텀으로부터 60을 생성하려고 봤더니 그램마에서는 자, 텀에 갔더니 60을 이놈이나 이놈 안 되죠. 팩터로 먼저 유도하고요. 팩터는 지금처럼 60을 만들려고 하면 넘버로 유도를 하고 넘버를 가졌더니 디지트로 돼 있고 디지트는 0에서 9까지 0번에서 무한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디지트에 6을 택하고요. 두 번째 디지트에 왔을 때 0을 택하면 60이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여기 써놨습니다. 텀에서 팩트로 유도를 했고요. 팩트는 넘버로 유도를 했고 넘버는 디지트 중괄호 열고 디지트 중괄호 닫고로 바꿨고요. 바로 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는 0번부터 무한번 반복하는 의미니까 첫 번째 디지트가 6, 두 번째 디지트가 0를 택하면 바로 NI 괄호 열고 PO만에서 60 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탄생이 되죠. 자, 처음에 여기 치환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치환문이 이 그램마를 따라가서 봤더니 이 그램마로부터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쓴 문장은 혹은 이렇게 쓴 언어는 이 그램마에 맞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그램마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쓴 것이 C 언어 풀 생성 규칙을 다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C 언어에 맞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첫 번째 유도라는 걸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첫 번째 유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문장이 그램마에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이 그램마로부터 이제 생성된 언어들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그램마도 무한집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램마가 주어지면 첫 번째 이런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램마에 맞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생성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그램마가 타입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램마의 표현법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지금 유도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시험문 NI 괄호 열고 PO만 괄호 닫고 세미콜론은 주어진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결론을 내겠다고요. 맞는 문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컴파일에서 여러분들이 그램마가 원래 이렇게 있었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놈을 쓰면 컴파일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success라는 메시지를 줄 거라고. 아, 너 맞는 문장을 썼네. 그런데 그 맞는 문장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처럼 유도를 통해서 맞는 문장을 했죠. 그런데 컴파일러 안의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6단계의 단계를 거쳐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글자를 보고 NI라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대로 어휘 분석 시간에 NI라는 변수를 썼네 이렇게 알아냈다는 거죠. 이미요. 그죠? 그런 다음에 NI가 생성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구문 분석에서 문법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아까처럼 예제 2.2가 있는데 뭐 똑같은 취합문인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문장을 뒤에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문장을 한번 쫓아가서 이 문장도 아까처럼 주어진 그래머에 맞는 문장이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오토마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냈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좌단 유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이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설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지금 주어진 그래머에 맞는 문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산술식 문장들은 지금 산술식들은 이 주어진 그래머를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아까 두 번째 있던 이 예제예요. 이걸 이제 컴파일러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작업들이 안에서 이루어질까? 아까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이 취합문 이걸 썼고요. 그래머는 아까 우리가 본 이 그래머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머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컴파일러 안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6단계를 거쳐서 한번 해보래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첫 번째는 이 문장이 들어오면 컴파일러의 어휘 분석기라는 놈이 어휘 분석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되는 토큰별로 끊어내는 것이고 토큰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5가지 토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 토큰은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큰들이 뭐가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래머를 처음에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그래머를 보고 5가지 토큰이 다 사용됐는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 혹은 식별자가 사용될 수 있느냐 이 그래머에서 아까 우리 쫓아가서 봤더니 베리어블은 식별자가 됐고 식별자는 이렇게 쓰는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사용될 수 있고요. 식별자 처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그래머야. 그런데 이 그래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첫 자가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숫자 0에서 9이거나 언더바로 되어 있는 놈이 이 그래머에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별자 쓸 수 있고 쓰는 방법 지금 설명한 대로고요. 그걸 그래머를 보고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머에서 토큰 두 번째 토큰 중에 리저버드 워드가 있었어요. 자, 리저버드 워드가 이 그래머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가요? 아까 쭉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리저버드 워드가 없었죠? 예를 들어 for라든가 이런 문장들이요. 그죠?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머에서는 리저버드 워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그래머가 세 번째 토큰이 뭐였었냐면 연산자가 사용되냐고 물어봤어요. 연산자 중에 이 그래머의 첫 번째 무슨 연산자가 사용됐어요? 치환 연산자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요. 더하기 연산자 사용됐고요. 빼기 연산자 사용됐고 곱하기 연산자 사용됐고 나누기 연산자가 사용됐어요. 그 외의 연산자를 찾아봤더니 다른 연산자는 없대요. 그래서 연산자는 몇 개가 사용됐느냐? 5개의 연산자가 사용됐어요. 치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토큰 중에 연산자를 확인해 봤고요. 네 번째는 상수 얘기를 했어요. 상수요. 자, 상수 아까 어디에 있었냐면 디지트였었죠. 그리고 디지트는 넘버가 됐던 놈이고요. 그죠? 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넘버는 중괄호 열고 디지트 중괄호 닫고니까 디지트는 봤더니 0에서 9죠. 그럼 이거 0에서 9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 그램마에서의 정수는 저희 넘버는 뭐가 돼요? 정수형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정수형 상수요. 그것만을 허용하는 그램마예요. 그래서 네 번째 상수는 정수형 상수를 허용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딜리미터 구분자를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그램마에 사용한 구분자를 봤더니 첫 번째 어디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세미콜론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는 봤더니 없죠. 자, 여기서 이 그램마에서는 구분자는 세미콜론 하나 썼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변수를 선언할 때 인테자 a, b, c 이렇게 쓰시죠. 그죠? 그러면 그 콤마라는 걸 쓰고 있네요. 콤마는 왜 쓴 거예요? 바로 첫 번째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콤마가 없다라고 하면 a하고 b를 콤마가 없이 쓰면 이놈이 a 블랭크 b라는 하나의 그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혹은 어떤 컴파일러는 아까처럼 A라는 식별자, B라는 식별자로도 인식할 수 있을 테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개로 인식이 되면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단어하고 단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어너는 뭘 쓰느냐? 컴마라는 걸 쓴대요. 근데 여기서는 컴마가 없죠. 그것처럼 유일하게 사용하는 구분자는 세미콜론 하나 쓴대요. 자, 5개 토큰 중에 이미 다 체크해 봤더니 4가지 토큰이 사용되고 있고 이 그램마에서요. 첫 번째 식별자는 이 방법으로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연산자는 5가지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상수는 정수형 상수 쓰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리저버드 오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구분자는 세미콜론 하나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자, 지금처럼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앞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들어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1칼럼이 꼭 N자를 쓴 게 아니라 1칼럼부터 우리는 읽기 시작해서 블랭크가 있으면 계속 스킵을 할 테고요. 블랭크가 아닌 문자 N자가 처음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N을 읽고 아까 5가지 토큰인데 그램마에 봤더니 4가지 토큰만 있었죠. 4가지 토큰 중에 가능성 있는 놈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얘는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연산자의 가능성이 있느냐, 구분자의 가능성이 있느냐, 상수의 가능성이 있느냐. 알고리즘을 한 번 짜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써야 되죠. 그래서 누구부터 물어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내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부터 물어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 혹은 어휘 분석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어휘 분석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아까처럼 순서를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프로그래머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었죠. 그죠?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휘 분석기를 만들 때 누구부터 물어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무거나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아무거나 물어본다고 해서 어휘 분석기가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돼요. 단지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도 효율이 좋은 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부터 물어볼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램마를 가지고 했을 때 뭐부터 물어볼까요? 아까처럼 토큰은 4개밖에 없네요. 그죠? 4종류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물어보느냐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많이 쓴 순서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많이 쓰는 순서로요. 자, 아까 4가지 토큰 중에 어떤 걸 많이 쓸까?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일 것 같아요? 식별자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에 식별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볼 것은 아까처럼 얘를 읽고 나서 N자를 읽고 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볼 것은 너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 가능성이란 것은 아까 식별자에 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시작되거나 언더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맞으면 다음 글자 읽어오라고 할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식별자의 가능성부터 물어보고, 제가 식별자를 제일 많이 쓰니까 식별자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식별자부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뭘 보고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 너 프로그램 할 때 뭐 많이 써?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안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해야 되는 방법은 벤치마킹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벤치마킹이야. 그래서 벤치마킹 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프로그램이란 것은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하나 갖다가 지금처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식별자가 제일 많이 썼는지, 연산자가 많이 써졌는지, 그 다음에 상수가 많이 써져 있는지, 구분자가 많이 써져 있는지 분석을 해서 아까처럼 식별자가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읽고 나서 너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식별자의 가능성이 지금 있으니까 N자를 읽고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다음 글자를 읽어오라고 하고 또 두 번째 글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또 맞으니까 다음 글자 읽어오라고 했고 맞지 않으니까 리트렉트 한다라고 하고 끊었다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NI 끊었고요. equal 끊고 BA 끊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주는 작업이 바로 토큰 스트림으로 출력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토큰 스트림 바로 이런 형태를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인데 잘 모르는 형태죠. 처음에 NI를 읽고 토큰은 이렇게 준대요.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끊어진다라고만 표시해 놓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 썼을 때 이놈을 효율 좋게 차지하지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자, 이것들을 그래서 찾아내고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느냐? 바로 어셈블러에서 했던 심볼 테이블을 만들어요. 기호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표에는 어떤 것들을 쓰냐면 자, 원래는 NI라는 지금 식별자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기호표에는 원래는 모든 식별자를 다 나열한 다음에 유일한 번호를 주면 되죠. 예를 들어 N9는 1번이야. BA는 2번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아까처럼 이 그래마로부터 만들 수 있는 모든 식별자의 가지수를 다 쓰라는 거죠. 자, 근데 다 쓸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가 된다고요? 무한집합이요. 그래서 유일한 번호를 줄 수 없대. 무한집합이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식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신이 짠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식별자들만 따로 모아서 번호를 주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심볼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I를 끊어냈으니까 이게 식별자 됐죠. NI를 심볼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심볼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면 또 심볼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써야지만이 되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배열도 쓸 수 있고요. 레코드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어떤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서 배열로 할 것인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할 것인지 레코드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되는 얘기죠. 내가 아는 방법 그냥 배열만 쓰면 돼. 이거 아니라고요.
이 어휘 분석기를 갖다가 어디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요구사항에 맞도록 구현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심볼 테이블의 크기는 뭐뭐를 저장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자, 지금 다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적용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요. 그냥 결과가 나오면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컴파일러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뭐 자세히 잘 만들려고 봤더니 시간이 예를 들어 뭐 100일이 걸려요. 대충 만들려고 했더니 하루면 돼요. 그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면 되니까 하루짜리로 만들지.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실행 시간이 5초씩만 늦어진대요. 잘 만든 것보다요. 그러면 만들 때는 쉬웠는데 이 컴파일러를 한번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10억 명이 한 번씩만 이 어휘 분석기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까 5초씩 늦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0억 명이 5초씩 늦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50억 초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내가 한 번 만들 때 쉽게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어렵게 만든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 때 좀 어렵더라도 쓰는 사람은 모두 다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어렵더라도 만드는 사람은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쉽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는 테이블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맞는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계속 얘기한 거죠. 배열이 좋으니 레코드가 좋으니 혹은 뭐 해시 테이블을 쓸 거니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써도 다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것들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에 항상 이 방법이 제일 좋아. 이런 방법은 없죠. 컴퓨터에서요. 컴퓨터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이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방법이 없으니 아까처럼 목적이 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똑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쉬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쓰려고 하는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드는 방법을 여러 종류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고요. 책에서만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운영체제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아까처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토큰 스트림을 이렇게 출력을 시켰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처럼 다음 단계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걸 출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상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첫 번째 ni를 읽고 첫 번째 나타난 변수니까 이걸 심볼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위치라는 위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내용이 어떤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지
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했고요. 심볼 탭에서 1번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처럼 NI는 앞에서 어휘 분석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별자라고 인식을 했죠. 얘는 식별자이고요.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심볼 테이블의 1번에 가면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1번에 갔더니 이름은 NI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면서 NI에 관한 속성들을 다 알 수 있죠.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하면서 NI를 봤더니 선언문에 갔더니 뭐 인테저 NI로 써 있더라. 아, 그러면 NI 옆자리다가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네 이렇게 쓰겠다는 거라고요. NI를 봤더니 배열로 돼 있더라. 그럼 배열이네. 그럼 배열에는 크기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호모제니어스 타입이니까 안에 컴포넌트는 무슨 타입인지 이런 얘기를 다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첨자로 구분되니까 첨자의 하한 값은 얼마고 상한 값은 얼마인지를 써야 되니까 나는 심볼 테이블 안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첫 번째 심볼 테이블에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ID1이 바로 NI를 뜻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퀄이요. 이거는 이퀄은 번호를 유일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볼 테이블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치환연산자 이퀄이고 심볼 테이블에는 포인터 값이 없습니다. 이 널 값을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BA를 읽고 나서 마찬가지 심볼 테이블에 넣고 두 번째 위치고 아이덴티파이어고 두 번째 위치에 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토큰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것이 바로 어휘 분석기가 어휘 분석을 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큰 스트림을 나타냈지만 설명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NI 끊었고 equal 끊었고 BA 끊었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심볼 테이블이 작성돼야 되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